자, 여기가 이제 방정식의 활용 단원인데, 자, 방정식의 활용 단원은, 자, 전부 다 개념 노트 꺼내시고,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안 써도 돼요. 방정식의 활용 단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방정식이 없어요. 방정식의 활용 단원,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방정식이 문제에서 없어. 그리고 자,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긴 문장을 해석해 가지고 자, 푸는 방법은 일단은 문장을 해석해야 돼. 자, 근데 너희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라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책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봤단 말이지.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겪기 때문에 끊어서 읽으세요. 끊어 읽기. 자, 어떻게 하는지 이따 다 보여줄 거야. 자, 두 번째는 끊어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돼. 시각적, 눈으로 보이는 자료를 만들어야 돼. 주로 하는 게 그림이나 표 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자, 방정식이 문제 없다 그랬죠? 세 번째는 방정식을 만들어야 해.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고 자, 방정식의 해가 답과 맞는지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자, 특히 중요한 게 문장을 끊어 읽고 난 다음에 시각적 자료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자, 귀찮다고 앞에 두 단계 건너뛰면 그냥 귀찮은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자, 그래서 보통은 방정식이 없기 때문에 뭐 모두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주어진 상황에 맞게 미지수 x를 정한다 라고 했는데 주어진 상황이 도대체 뭐냐고. 애매하잖아. 애매하니까 보통은 문제에서 이거 구해주세요 하는 걸 x라고 두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자, 여튼 자,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을 세우는데 아까 이 중간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했어. 시각적 자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한 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걔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건 적읍시다. 자, 책에 적든 개념 노트에 적든 자, 무엇뭐는 무엇뭐이 무엇뭐가 자, 가끔은 뭐뭐하면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게 나오면 등호나 부등호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부등호를 쓸 일은 없고 등호만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무엇의 라는 말이 나오면 곱하기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항상 괄호를 써야 하는지 써야 하지 않는지는 유의하시고 자, 그래서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얘는 비교적 문장이 짧은 편이라 어렵진 않을 건데 자, 일단은 문장을 해석하는 거야. 끊어서 어떤 수에서 4를 빼 거기에 3배한 수가 어떤 수의 2배보다 12만큼 클 때 어떤 수를 구하여라.
자, 90% 정도의 문제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두면 돼. 자, 어떤 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어떤 수에서 4를 빼? 어떤 수에서 4를 빼? 그 다음에 3배를 할 거거든. 빼서 3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곱하기 3을 쓰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어떤 수에서 4를 뺀 숫자를 3배를 할 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자, 어떤 수에서 4를 뺀 숫자에 3을 할 건데 원래 의도는 3에다가 3을 곱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저기 괄호를 안 씌우면 문제의 의도와 맞지 않죠. 괄호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수에서 4를 빼어서 3배 한 수가 은는이가 하면 는을 쓰라고 했죠. 는 어떤 수 x의 곱하기 2배 이거보다 12만큼이 크대요. 크면 더하기 12만큼. 나머지는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분배 3x-12 그래서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나머지는 우변으로 그 다음은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정리 3x 빼기 2x x는 24 자 x가 24가 나오는데 x가 어떤 수였죠? 어떤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한다고 하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연속하는 숫자 문제가 나오는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나 자, 연속하는 홀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연속하는 자연수 자, 1, 2, 3, 4 자, 쭉 가다가 중간에 어떤 숫자를 x라고 놨어. 그럼 이 다음 숫자는 x 더하기 1일 거야. 이 이전 숫자는 x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만약에 미지수로 나타내야 한다면 x와 x 플러스 1로 나타내거나 x 마이너스 1과 x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근데 연속하는 홀수를 써보면 1, 3, 5 차이가 몇씩 나지? 2씩 난단 말이지. 중간에 어떤 홀수를 x라고 하면 이 다음 홀수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차이가 2씩 나니까. 이 이전 홀수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다음 홀수는 x 더하기 4가 되겠죠. 얘네 셋을 골라도 되고 얘네 셋을 골라도 되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짝수도 마찬가지겠지. 짝수도 차이가 2씩 난단 말이야. 자, 어떤 짝수를 x라고 했으면 그 다음 짝수는 x 더하기 2일 거야. 만약에 이 이전 짝수를 따지면 x 마이너스 4일 거야. 자, 그래서 연속하는 정수 혹은 짝수는 미지수를 다음과 같이 세우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 여기 뜻에 맞게 풀어보고 자, 아니면 평소 제 방식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뜻에 맞게 풀어보면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300이래.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 그러면 일단 자,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 가장 큰 거를 x라고 두겠대. 자, 짝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걸 x라고 두겠대. 그럼 이 앞에 짝수는 x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 앞에 짝수는 x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왜? 짝수는 2씩 차이 나니까. 그러면 자, 가장 큰 수를 x로 놓으면 가장 작은 짝수는 x 마이너스 4. 가운데 숫자는 x 마이너스 2일 거고. 자, 이 짝수 3개의 합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4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x인데 은는이가 2는 300이다 라고 방정식이 나오고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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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서 3x
자, 마이너스 6은 우변 이항. 그래서 3x는 306. 자,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서 x의 값을 구하면 102야. 자, x는 100이거든. 자, 이 해가 문제랑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이 해가. 자, x라는 녀석이 가장 큰 수였죠? 문제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x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식은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 가장 큰 걸 x라고 두는 게 아니라 가운데 숫자를 x라고 둡니다. 자, 이유는 가운데 걸 x라고 두면 그 다음 건 x 플러스 2일 거고 그 앞에 건 x 마이너스 2일 거야. 그러면 얘네 셋의 합하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없어질 거고 3x는 세 수의 합이 300이라고 했으니까 300. 그러면 x는 100인데 자, 문제는 이 x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가장 큰 수가 아니야. 가장 큰 수가 아니야. 가장 큰 수는 x가 아니고 x 더하기 2죠. 그래서 자, 이렇게 풀었을 경우 답은 x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방정식을 활용을 풀 때는 해를 구해놓고 그 해가 문제의 뜻과 맞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쪽. 자. 근데 10의 자리의 숫자가 A, 1의 자리의 숫자가 B, 10의 자리의 숫자가 A, 1의 자리의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 하면 10A 플러스 B가 맞죠? 이거 너네들 자, 가령 34라는 숫자를 갖다가 얘를 3 더하기 4라고 표현을 하진 않잖아. 10의 자리의 숫자인 3에는 10을 곱해줘야 됩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A였다면 1의 자리의 숫자가 B였다면 그 숫자는 10A 플러스 B인 거야. 자, 아까 같은 문제는 너무 간단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슬슬 문장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문장을 끊어 읽읍시다. 자,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할 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아까 보통 구하라고 하는 것을 x라고 두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구하라고 하는 얘를 x라고 둘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 노트에 받아 적읍시다. 이게 202번. 2번. 자, 반드시 내가 뭐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가 어떻다, 1의 자리가 어떻다 하는 문제가 나오면 시각적 자료로는 숫자 카드를 씁니다. 숫자 카드. 자, 10의 자리. 이게 없으면 답이 맞든 틀리든 나는 과정이 없으면 보지 않을 거예요. 자, 10의 자리의 숫자가 처음에는 8이었대. 8. 자, 그리고 1의 자리의 숫자를 x라고 두겠습니다. x. 이게 처음 숫자야. 그 다음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꾸겠대. 바꾸겠대. 10의 자리의 숫자가 x, 1의 자리의 숫자가 8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문장을 해석해서 끊어 읽은 다음에 시각적 자료를 만들어 이번에는 그림을 그렸어.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방정식은 뭘로 세우냐? 이 문장 가지고 방정식을 세웁니다. 자, 박군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저거를 한글로 바꿔 쓰면 박군수 는 은는 이가의 는 처음 수보다 작다 18만큼. 자, 그럼 바꾼 숫자는 자, 이게 바꾼 숫자와 관련된 건데 10의 자리 숫자가 x야. 1의 자리 숫자가 8이야. 그럼 바꾼 수 하면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해줘야 돼. 이게 바꾼 수고. 자, 처음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가 8, 1의 자리 숫자가 x야. 그러면 처음 숫자는 10의 자리 8, 1에는 10을 곱해 1의 자리는 더해. 이게 처음 수인데 거기에서 18을 빼야 된다라고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은 계산을 좀 해주면 10x 플러스 8는 자 80에서 18을 뺐으니까 62 더하기 x에서 자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2항 10x에서 x를 빼면 9x는 54 x는 6. 자, 방정식의 해를 구했어. 자, 방정식 활용해서 마지막 단계. 자, 방정식의 해를 구했어.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자, 이 x라는 거는 처음 숫자의 1의 자리 숫자야. 처음 숫자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8, 1의 자리 숫자가 6, 즉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8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음 문제. 자, 문장이 기니까 또 끊어 읽고 문장 파악한 다음에 해석하고 시각적 자료, 방정식 세우기, 확인하기.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1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리고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고 할 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x라고 놓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자, 뭐 두 자리 자연수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숫자 카드를 그리는 거야. (203번) 자,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두게. 아까는 10의 자리 숫자가 8이라고 지정을 해줬단 말이야. 8이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10의 자리 숫자를 지정을 해주지 않았어.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둘 건데 문제는 1의 자리 숫자를 뭐라고 하느냐는 자, 이 문장이 해결해 줄 겁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1이래. 그러니까 자,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이 11이야. 근데 10의 자리 숫자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x라고 하기로 했어. 그럼 x와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이 11이라면 자, x를 이항을 시켜버리면 1의 자리의 숫자는 11-x가 되는 거야. 11-x. 둘이 더하면 11이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겠대.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11-x 1의 자리의 숫자가 x가 되겠지. 바뀌었으니까. 자, 시각적 자료 완성. 그럼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방정식은 뭘로 세우냐? 자,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 바꾼 수
는, 은는이가의 는 하면 등호, 는 처음수 보다 작다 27만큼. 자, 그럼 바꾼 숫자는 10의 자리의 숫자가 11-x고 1의 자리의 숫자가 x인 숫자야. 바꾼 수 하면 10의 자리의 숫자인 11-x에는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의 숫자는 더해주는 게 이게 바꾼 수입니다. 는 처음 수하면 10의 자리의 숫자는 x 10을 곱하고 1의 자리의 숫자는 더한 게, 자, 이게 처음 숫자야. 처음 수보다 작다 27만큼. 이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분배합시다. 110 마이너스 10x 플러스 x는, 자, 10x 마이너스 x 9x 11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6. 자, 그 다음에 여기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110 마이너스 9x는 9x 마이너스 16에서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2항, 상수항은 우변으로 2항. 자, 마이너스 18x는 마이너스 126. 자, 양변에 곱하고 18로 나눠주면, 자, 여기 좌변은 x가 되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묻는데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분 있나요? 자,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약분하면 되지. 분모분자를 2로 나눠주면 9분의 63. 9로 나눠주면 x는 7. 자, 해 구했어. 해를 구했으면 해가 끝이 아니죠. 이 해가 방정식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 자, 이 x라는 건 처음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 자리 숫자야. 얘가 7이라는 거야. x가 7. 1의 자리 숫자는 11-x였으니까 11 빼기 7, 4. 그럼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74가 되는 거지. 자, 다음 쭉. 자, 이건 뭐 쓸 필요 없어요. 자, 200원짜리. 200원짜리 한 개면 얼마죠? 200원이야. 200원짜리 두 개면 400원이죠. 자, 200원짜리 x개면 200 곱하기 x, 200x1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내가 적는 건 계속해서 개념 노트에 적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4번. 자, 문제 파악하기. 어느 국립공원에 청소년 입장료는 어른 입장료보다 500원이 싸다고 한다. 어른 4명과 청소년 7명, 어른 4명과 청소년 7명의 입장료가 총 35,000원일 때 청소년 1명의 입장료를 구하시오. 자, 청소년 1명의 입장료를 x1이라고 합시다. x1. 자, 이번에는 표를 그릴게요. 시각적 자료에. 그래서 자, 청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있어. 자, 1명의 입장료가 있는데, 자, 청소년의 입장료는 x1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어른 입장료를 어떻게 둬야 되냐는 첫 번째 문장이 해결해 줍니다. 청소년 입장료는 어른 입장료보다 500원이 싸다고 한다. 저거를 한글로 써보면 청소년 입장료는 어른 입장료보다
500원이 싸대. 500원이 싸다는 거는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죠. 빼기 500. 자, 그런데 청소년 입장료를 X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지. 그럼 X는 어른 입장료에서 500원을 뺀 거야. 그럼 어른 입장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500을 이항하면 부호 바꿔서 가죠. 그러면 어른 입장료는 X 플러스 50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입장객수. 자, 입장객수를 보니까 어른은 4명, 청소년은 7명이 입장을 했어. 그러면 입장료 총액은 자, X1 7명, 7X. X 플러스 500원이 4명, 4에 X 플러스 500. 자, 어른하고 청소년 입장료의 합이 35,000원이다. 자, 얘를 풀면 X가 뭐다라고 나올 거야. 자, 푸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확인하기 과정에서 이 X가 문제의 뜻과 관련이 있느냐? X라는 녀석은 청소년의 입장료인데 청소년의 입장료를 구하려라 라고 했으니까 X를 그대로 답으로 써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나 오늘 167까지 갈 겁니다. 자, 205번. 자, 일단 문장부터 파악해 보자고. 형의 저금통에는 8,000원, 동생의 저금통에는 2,000원이 들어있대. 지금. 자, 앞으로 매일 형은 200원씩, 동생은 500원씩 저금한대. 이때 형과 동생의 저축액이 같아지는 게 며칠 후인지 구하래. 자, X일이 지나면 X일 후면 형의 저축액과 동생의 저축액이 같다라고 합시다. 자, 이번 시각적 자료는 역시 표예요. 자, 형, 동생. 자, 현재 형의 저금통에는 8,000원, 동생의 저금통에는 2,000원이 들어있고, 자, 매일 형은 200원씩, 동생은 500원씩 저금하겠대. 자, 그러면 X일 후면 형의 저금통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8,000원이 있다가 매일 200원씩 X일을 저금한 상황이야. 자, 200원씩 하루 저금하면 200원이 한 개 늘어나겠지. 200원씩 2일 저금하면 200원 2개, 200원씩 X일 저금하면 200원이 X개가 늘어날 거야. 그럼 X일이 지나면 형의 저금액은 8,000원에서 얼마가 늘었냐면 200X1만큼 늘어난 거야. 동생은 2,000원 있는데 X일 후면 500X1만큼 늘어난 거야. 자, X일 후에는 형과 동생의 저축액이 같아져야 돼. 자, 이게 형의 저축액, 이게 동생의 저축액인데 둘이 같다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풀면 또 X가 뭐다라고 나올 텐데 이 X가 문제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자, X일 후에 X일 후, 며칠 후를 X일 후라고 했어. X일 후에 형과 동생의 저축액이 같아진다라고 했으니까 X가 곧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한 해가 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봐야 합니다. 늘. 자, 다음 수량 관련 문제.
자, 어느 농구 경기에서 이게 206번 어느 농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2점짜리 슛, 3점짜리 슛을 합하여 8골을 넣었어. 그리고 득점은 21점을 득점했대. 이 선수가 넣은 3점짜리 슛의 개수를 구하래. 자, 표를 그립시다. 시각적 자료를 이번에도 표를 갈 거야. 2점, 3점. 자, 넣은 개수. 자, 이번에는 합계도 한번 써볼까요? 자, 2점짜리랑 3점짜리를 합해서 8개를 넣었대. 3점짜리 슛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3점짜리 슛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점짜리 슛의 개수를 x개라고 할 거야. 3점짜리를 x개. 자, 걔는 뺍시다. 그럼 2점짜리는 몇 개 넣었냐? 2점짜리랑 3점짜리랑 합해서 8개야. 그러니까 자, 2점짜리 개수 더하기 3점짜리 개수 x를 합해서 8이 돼야 돼. 여기는 플러스 x가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x고, 그러면 2점짜리 개수는 8 마이너스 x개를 집어넣은 거지. 8 마이너스 x개를. 자, 그럼 밑에는 집어넣은 점수를 보자고. 점수. 자, 3점짜리를 x개를 넣었으면 얘가 득점한 점수는 3x점만큼을 득점했을 거고, 2점짜리를 8x개를 넣었으면 2의 8-x개를 x점을 얻었을 건데 합해서 21점을 득점했대. 자, 그럼 방정식은 2점짜리 점수 더하기 3점짜리 점수는 21이다 가 되고, 얘를 마찬가지 풀어서 x가 몇이라고 부르면 x가 3점짜리 개수고 3점짜리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x가 역시 마찬가지 답이 되겠죠.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넘어갑니다. 자, 207번. 자, 한 개에 200원인 귤, 한 개에 300원인 사과, 합해서 10개를 사고 2,500원을 지불하였을 때 구입한 사과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 경우도 구입한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 시각적 자료로다가 표를 써보겠습니다. 자, 귤, 사과, 사과. 자, 한 개 가격. 자, 귤은 한 개에 200원. 사과는 한 개에 300원. 자, 그 다음에 개수. 자, 구입한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하기로 했어. 근데 귤이랑 사과랑 합해서 몇 개를 사기로 했냐면 10개를 사기로 했단 말이지. 귤이랑 사과 x개, 사과 x개를 합해서 10개를 사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x가 넘어가면 귤의 개수는 10-x개를 사기로 된 거지. 그래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 사과는 한 개에 300원인데 x개를 샀어. 그럼 내야 되는 돈은 300x고, 귤은 한 개에 200원인데 10-x개를 샀으니까 200에 10-x개를 지불을 해야 돼. 근데 합해서 2,500원을 지불했대. 합해서 2,500원. 그러면 귤 산 거, 사과 산 거 합해서 2,500원이다 라는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저 방정식을 풀면 마찬가지 x가 뭐라고 나올 텐데
이 x가 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x라는 녀석은 사과의 개수, 문제에서 사과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의 해가 곧 답이네요. 자, 다음 쪽.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5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13살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이 몇 년 후인지 구하래. 자, X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된다라고 합시다. 자, 이번 시각적 자료는 역시 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올해. 자,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5. 아들의 나이는 13. 자, 그 다음에 X년이 지났어. 자, X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는 X살을 더 먹었겠지. 45 더하기 X. 아들의 나이는 13 더하기 X가 돼야 돼. 자, 시각적 자료 만들었고 방정식을 세울 건데 방정식은 이걸로 만듭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하면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X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45 더하기 X인데 아들 나이 13 더하기 X의 3배다. 자, 라고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얘를 마찬가지 풀어주면 X가 뭐다 라고 나올 텐데 이 X가 답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4배이고 6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가 된다. 올해 아들의 나이를 구하여라. 올해 아들의 나이를 X라고 합시다. 자, 또 표. 자, 아버지, 아들, 올해. 자, 올해 아들의 나이를 X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지. X. 자, 하면 아버지의 나이는 어떻게 하냐?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4배래. 그러니까 올해 아버지의 나이, 이건 올해예요.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 의 곱하기 4. 근데 아들 나이가 X란 말이지. X 곱하기 4가 아버지의 나이.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X래. 자, 그 다음에 6년 후래. 6년 후면 각자 6살씩 더 먹었으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4X 플러스 6. 아들의 나이는 X 플러스 6이 되는데, 자, 또 이제 방정식 세워야죠. 방정식은, 자, 6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래. 자, 6년 후. 6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의하면 곱하기, 자, 3배래. 자, 6년 후 아버지의 나이 4X 플러스 6은 아들의 나이 X 플러스 6의 3배다. 자, 역시 풀어주면 X가 나올 텐데 이 X가 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자, 210, 211번. 210번.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사과를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5개씩 나누어 주면 2개가 남고 6개씩 나누어 주면 13개가 부족하다고 한다. 학생 수와 사과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이지선다에 놓이게 되는데 학생 수와 사과의 개수 중에서 적은 거. 학생이 적겠어? 사과가 적겠어? 5개씩 나눠주면 학생 수가 적으니까 적은 거를 x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각 자료는 그림이에요. 그림. 자, 얘가 학생이라고 합시다. 이게 학생. 자, 학생이 x명이 있는 거야. x명. 자, 이 x명한테 5개씩 나누어 줬대. 자, 5개씩 나누어 줬더니 2개가 남았대요. 자, 2개가 더 있다라는 거죠. 더 있다. 자, 근데 6개씩 나누어 주면 자, 13개가 부족하대요. 남는다랑 부족하다는 반대의 개념이지. 남는다가 플러스면 부족하다는 마이너스일 거야. 13개가 부족하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사과의 개수는 같았을 거 아니야? 식은 자, 처음에 나눠준 사과의 개수와 두 번째 나눠준 사과의 개수가 같다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5개씩 x명한테 나누어 줬어. 나누어준 사과의 개수는 몇 개지? 5개씩 x명. 5x개를 나눠준 거야. 이러고 2개가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근데 이 5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뜻은 뭘까? x는 학생수야. 5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뜻은 사과의 개수예요. 사과. 자, 밑에 거 6개씩 x명한테 나누어 줬는데 이러면 13개가 부족하대. 얘도 뜻하는 건 사과의 개수야. 자, 처음부터 사과의 개수는 일정했으니까 둘이 같다를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풀어서 나온 x는 학생수죠. 수에 뭐 잘못됐니? 풀어서 나온 x는 학생수야. 일단 풀어볼게요. 자, 6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x. 아이고. 자, 플러스 2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 5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는 마 13 마이 마 15 x는 15가 돼요. 자, 근데 이 15라는 건 학생 숫자야. 학생수. 자, 학생 숫자는 15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사과의 개수는 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사과의 개수고 이것도 사과의 개수야. 아무거나 너네들이 마음에 드는 왼쪽 식이든 오른쪽 식이든 x 대신에 15를 아무 데나 대입해도 결과는 같게 나와요. 자, 왼쪽에 대입해도 77개, 오른쪽에 대입해도 77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자, 마지막 이번에는 자, 밑에 거 안 하고 위에 문제 할게요. 자, 강당에 있는 긴 의자에 학생들이 6명씩 앉으면 4명이 남고 8명씩 앉으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고 빈 의자는 없다고 한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림에 다 반영이 돼 있어야 해. 자, 이때 의자의 개수, 학생 수를 각각 구하여라. 자, 의자랑 학생 수. 학생이 6명씩 의자에 앉을 거니까 둘 중 개수가 적은 건 의자의 개수일 거야. 얘를 x개라고 놓고 그림은 의자 그림은 그립니다. 선생님, 근데 x를 학생수에다 해도 되나요? 그럼 풀기 좀 힘들걸? 오케이, 그것도 해볼게요. 일단은 자, 의자의 수를 x라고 둘게요. 자, 의자 그림을 그립시다. 자, 모든 내용이 그림에 반영이 돼 있어야 돼.
자, 의자의 개수가 x개야. 그러면 자, 6명씩 앉으면 4명이 남고는 아까처럼 그려주면 돼요. 6명씩. 자, 첫 번째 의자 6명, 6명. 자, 6명씩 앉으면 4명이 남아. 자, 남아. 자, 그 다음에 8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고 빈 의자는 없대. 자, 8명씩 앉아. 자, 빈 의자는 없어. 자, 마지막 의자에 2명이 앉겠대. 마지막 의자에 2명. 자, 그러면 빈 건 없어. 빈 건 없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일단 여기는 간단하죠. 6명씩 X개의 의자에 앉고 4명이 더 있으니까 학생 수가 6X 플러스 4이다. 자, 얘가 뜻하는 게 학생 수라고 했었죠? 학생 수. 자, 문제는 두 번째 거야. 자, 여기는 6명씩 앉은 게 X개니까 6이랑 X를 곱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8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림을 살짝 추가를 할게요. 의자 그림 하나를 더 그립니다. 의자 그림 하나 더 그려서 자, 이 의자에는 8명씩 앉았을 때 자, 얘가 마지막 의자야. 거기 2명이 앉았어. 그럼 여기에는 몇 명이 앉았을까? 8명이 앉았어. 자, 그러면 의자가 X개란 말이야. X개. 그럼 8명이 앉은 의자의 개수는 이거 빼고 나머지죠? X개 중에 얘 빼고 나머지. X개 중에 이거 한 개 빼고 나머지니까 8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는 X-개가 되는 거야. X-1개. 그러면 8명씩 X-1개의 의자에 앉아. 8회. 그리고 2명이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죠. 둘이 같다라고 하면 역시 나오는 X는 뭐지? 의자의 개수. 의자의 개수. X가 뭐라고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의자의 개수고, 자, 의자의 개수를 좌변이든 우변이든 아무데나 대입하면 학생 수가 나와요. 자, 이해됐나요? 자, 그림에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이번에는 학생 수를 X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는 처음 풀어보는데 나도 학생 수를 X명. 자, 학생 수 X명인데 X명에 6명씩 앉으면 4명이 남는데 4명이 남아.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 수가 X. 자, 6명씩. 자, 앉은 의자의 개수가 있겠죠? 이게 의자의 개수지. 6명씩 4무게 앉는데 이거를 임시로 다른 문자라고 할게. 의자가 A개라고 합시다. 이러면 4명이 남는데. 자, 우리 나눗셈 할 때 얘랑 얘랑 곱해줄 거란 말이지. 6A. 했는데 4명이 남았어. 그러면 식을 세우면 얘에서 얘를 뺀 게 4다라고 나오긴 할 텐데. 자, 이번에는 8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고 빈 의자는 없대. 이거 살짝 최대무역수 배운 사람은 이거 만약에 자, 우리 X명을 8명짜리에 앉힐 거야. 8명짜리 앉힐 건데 이게 마지막 의자에 2명이 안 앉고 마지막 의자에도 꽉 채워 앉으려면 몇 명이 더 있으면 될까? 6명이 더 있었으면 됐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6명이 더 있었으면 남는 사람 없이 꽉 채워 앉았을 거란 말이지. 의자의 개수는 동일하니까 똑같이 A.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게 여기 올 거고, 자, 둘이 나머지는 없어. 없어. 나머지라는 건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U 마이너스 8A는 0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풀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복잡해지죠? 이거 연립방정식이라고
중2 과정으로 되네.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안 풀리는 건 아니야. 풀리기는 해.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6의 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 그러면 x라는 게 4 더하기 6의 2니까 x 대신에 4 더하기 6의 1을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6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4 더하기 6 플러스 10은 0에서 자 a가 5가 나와. 이 5가 바로 의자의 개수 의자의 개수야. 5개. 5개. 그 다음에 의자의 개수 5개를 여기다 넣으면 x-30은 4. x는 34에서 학생 수는 34명이 나오긴 하는데 쉽지 않죠? 자, 웬만하면 의자의 개수, 즉 개수가 적은 것